지난 시간에 이차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우셨어요.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실수 전체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 최소를 배우는 것을 배우셨고요. 이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x의 값이 제한될 때 어떻게 최대 최소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 결론은 최대값, 최소값은 무슨 값 중에서?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바로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부분입니다.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x가 정해질 때마다 y가 정해지죠. 그래서 여기는 y값인데요. 결론은 이게 하나의 뭐로 나온다? 점으로 나오고, 점을 모아놓은 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발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포물선이 있죠. 자, 이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a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거거든요. 자, 근데 질문이 뭐냐면, 자, 1번, 자, y는 x제곱 플러스 1. 자, 여기 분홍색 그래프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랍니다. 무슨 값 중에서? 함수값 중에서.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함수값은 무슨 값이다? y값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많은 점 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이 점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0,1인데 그때 우리가 y값은 뭐가 되냐면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2 제곱이 전체 제곱 그래프가 되거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위로 불러가지고, 그죠? 자, 근데 이때는 무슨 값을 물었냐면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물었어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 있는 점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점이 무슨 좌표? y좌표입니다. 자, 어느 게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여기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2,0인데요. 자, 이때는 그러면 가장 큰 값은 얼마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 질문 할게요. 자, 요 그래프에서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 올라가잖아, 그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아래로 올라가면 무슨 값만 있다? 최소값만 있고 최대는 알 수가 없어요. 최대값이 없다라고 배우신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값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작은 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였냐면 아래로 올라가면 최소값만, 위로 올라가면 뭐다? 최대값만 존재한다라고 배우셨던 것이 중3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뭐라 불러요? 그죠?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뭐라 부른다? 최소값이라 부르고, 이 값은 바로 y좌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1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건 아까 뭐였었냐면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최대값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자, 요거는 위로 올라가는 우리가 함수가 되는데, 이때는 최대값은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2,0에서 우리가 최대를 가지기 때문에 그때 최대값은 y좌표인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작은 값은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최소값은 뭐다? 없다라고 보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x가 이 값의 범위가 뭐일 때? 자,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로 나온다? 선으로 나오고요. 이차함수는 무슨 선으로 나오냐면 포물선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게 무슨 형? 표준형이죠. 자, 표준형을 구하면 뭘 알 수가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면 보통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거 나오죠. 맞죠? 자,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할 때는 바로 이 꼭지점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위로 볼록하면 여기가 제일 위에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최대가 되는데, 그때 이 점의 무슨 좌표? 역시 y좌표가 최대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게 최대 최소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 아래로 불러가면요, 최대는 있다 없다. 그리고 최대값은 없고요. 자, 아래로 불러가면 위로 불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값이 없다? 최소값이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자, 무슨 범위일 때? 그죠? 실수 전체 범위일 때 그렇게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예, 바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럼 어떤 그래프냐면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요. 자, x축 방향을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3,0이 나오는 그런 그래프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바로 여기가 3,0이 되고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a가 무슨 수다?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로간 이런 우리가 포물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그죠? 여기 있는 꼭지점이 가장 아래쪽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3,0이 꼭지점이라고 했죠? 자, 그 점이 무슨 좌표? y좌표가 바로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최대값은 있다 없다? 그죠? 이 문제는 최대값은 없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값은 얼마다? 우리가 바로 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좌표다? y좌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형이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이란 그래프인데 이것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부반대죠.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볼게요. 자, x 마이너스 y 얼마다 4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a가 우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그렇죠. 위로 볼로간 이런 우리가 포물선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위로 볼로가니까 자, 꼭대기점만 보이네요. 자, 그럼 이 점의 무슨 좌표? 자, y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최대값은 바로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계속 내려가죠, 그죠? 자,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뭐하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그리면 확실하겠어요? 네, 그래프 그리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 안 그리고 보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함수에서는 x의 범위가 뭐다? 실수 전체라고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실수의 가장 큰 성질은 뭐냐면 자, 실수는요 우리가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는 것이 그 성질이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결론은 이 y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그 y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뭐다?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x-3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근데 2를 곱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은 이때는 무슨 값만 가질 수밖에 없다? 최소, 제일 작은 값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역시 y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볼게요. 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등호 방향이 뭐다? 변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다가 뭘 더해야 된다? 4를 한번 더해볼게요. 그럼 4를 더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가 되는데 좌변에 4를 더했으면 우변에 4를 같이 더해 주셔야 돼요. 근데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지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가 뭐가 되냐면 y가 된다고 앞에 적혀 있어요. 그럼 결론이네요. 자, y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4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4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최대가 되는 것이고 최소는 어떻다?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xy가 무슨 수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 실수의 성질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가 나온다기보다는 사실은 무슨 식에서? 부등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y값의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다?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뭐다?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실수 성질을 이용해서도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 보셔야 됩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함수 그래프를 배우셨을 때도 일반형은 반드시 무슨 형으로?
그죠? 표준형으로 고쳐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형 이렇게 나오면요, 이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형이다?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려고 해도 꼭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실수성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된다? 그죠? 완전 제곱 형태가 나와야지만 바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형은 무조건 무슨 형이다? 예,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돼요. 이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근데 제한이 없죠. 그 말은 뭐냐면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자, 이 두 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자, 얼마다? 1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놔두세요. 자, 그리고 1을 더했기 때문에 1을 어떻게 하라? 바로 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x-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최종적으로 구하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자, 1,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는, 자, 1,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가지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y절편을 가져요. 자,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디가 제일 아래입니까? 여기가 제일 아래죠. 자, 위는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무슨 값은 없다? 자, 이 문제도 최대값은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점에 무슨 좌표? 그렇죠? y좌표가 바로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서는 무조건 뭘 구해야 된다? 꼭지점을 구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표준형으로 고치셔야겠죠. 자, 요거는 앞에 문제보다 어려운 것이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은 마이너스 2로 묶어내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4x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괄호 밖으로 마이너스 3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죠. 자, 2의 반의 제곱 4. 그러면 4를 바로 뭐 해라? 빼라. 그러면은 여기는 3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하고 곱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뭐다? 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2,5가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우리가 꼭지점이 생기고요. 자, y절편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y절편이 좀 많이 밑에 있네요. 자,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죠? 꼭대기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에서 바로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우리가 y는 얼마다? 5라고 하는 최대값을 가지고요. 자, 최소값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뭐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지만 뭐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요. 바로 최대 최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그림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살펴보셔야겠죠. 문제 8번입니다. 이거 또 연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1번. 자, 뭐로 묶을까요? 자, 이거 두 개로 완전 제곱 만들어야 되죠. 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5는 밖으로 둡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의 반 마이너스 2 제곱하면 얼마다? 4가 되지요. 자, 4를 더했어요. 그럼 4를 어떻게 해라? 바로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 이어서 계속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이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2의 제곱이 돼요. 자, 근데 마이너스 4가 나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괄호 앞에 있는 거 곱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 x-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1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2,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y절편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한참 밑에 있는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간 포물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디에서? 자, 여기 제일 꼭대기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최대값 얼마다? 예,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최소값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최소값은 뭐다? 없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2번. 2번은 좀 더 쉬워져 버렸네요. 자, 여기 앞에 개수가 뭐다? 1이죠? 요거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6x. 자, 필요한 게 뭐다? 그쵸? 3의 6의 반, 3. 제곱하면 얼마다? 9. 자, 그러면 9는 어떻게 해라? 빼라. 그리고 원래 뒤에 있던 6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세 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시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9하고 6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어떤 포물선이지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뭐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x절편이 얼마다? 6이네요. 한참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올라간 그런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보이지요? 바로 최소값만 보입니다.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죠. 자, 최대값은 있다 없다? 그렇죠. 이 문제는 최대값은요 우리가 없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바로 최소값은 바로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무슨 용어로 고쳐라? 표준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연습 많이 해오셨는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해두십시오. 이번에는 x의 값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x가 실수 전체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이 나왔는데 이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가 딱 정해지면 함수기 때문에 뭐도 정해지겠어요? y도 딱 정해지겠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그 주어진 y에서 가장 큰 값이 뭐다? 최대값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값이 뭐다?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서 x의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줬어요. 0에서 어디 사이다? 3 사이를 줬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앞에서 우리가 풀었듯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무슨 형으로 고쳐야겠습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야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의 반이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시면 4가 됩니다. 그러면 4를 더했으면 바로 4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빼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뒤에 플러스 2는 뭐다? 원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하고 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이 되고요. 자, 앞에 3개로 완전 제곱을 만들면 x-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하고 2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이 뭐가 나오냐면 이 그림처럼 2,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2, 마이너스 2 보이시죠? 그리고 y절편이 얼마다? 2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포물선이 나와요. 그런데 자,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딱 주고 있습니까? 0에서 3 사이만 주고 있어요. 자, 그럼 x가 0이면 어떻게 되냐? y가 여기에요. 자, x가 3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대칭축이잖아요. 자, 꼭지점의 무슨 좌표? x좌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x좌표가 0하고 3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꼭지점하고요. 요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범위에서 제일 양끝에 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끝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꼭지점이 무슨 좌표와 그죠? x좌표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제한된 범위에서 무슨 값이다? 양끝값에서 무슨 값? 우리 최대 최소는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것을 비교해서 제일 큰 값이 뭐다? 바로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자, 끝값이 F0하고요. F 얼마입니까? 3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F2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 함수값, 2에서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0에서 함수값 구해보겠습니다. 자, 0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 0 되니까 2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위 보이시죠? 자, 그 다음 2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아까 꼭지점이 2, -2였어요. 자, 이번에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3을 대입하시면요. 3 빼기 2는 1이거든요. 그래서 1의 제곱은 1 빼기 2는 얼마다?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값은 뭐다? 이거죠. 가장 작은 값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영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 무슨 값? 최소값을 가지고 끝값 중에서 하나가 무슨 값이다? 최대를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최소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그러니까 y값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립니다. 그래서 전체 포물선이 아니고 일부분 중에서 비교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뭐다? 이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네, 그래프 안 그리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프 안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판단해야 됩니다. 뭡니까? 그죠?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때는 몇 개의 값을 비교하셔야 되냐면 3개의 값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자, 3에서 5 사이에요. 자, 그럼 아까 꼭지점이 얼마였냐면 2,-2였거든요. 그러면 3이면 보시다시피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5면 여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딱 이 부분만 보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범위에서는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x좌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바로 어디에서 양 끝값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면요 판단 안 하고 그냥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구해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저기 제한된 영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3에서 함수값하고요 5에서 함수값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걸 고쳤던 게 뭐냐면요 y는 x-2의 제곱 -2였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이 2,-2가 나왔기 때문에 f3을 구하시면요 3 대입해 볼게요. 자, 3에서 2를 빼면 1입니다. 그럼 1을 제곱하면 1에서 2를 빼면 얼마다? 우리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f는 5 대입할게요. 그럼 5 대입하면 3의 제곱 9. 그러면 9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 7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다? 7, 최소값은 -1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값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점? 양 끝점에서 x값에 대한 함수값이 바로 최대와 최소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꼭지점에 x좌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9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제한된 영역 여기 동그라미 하셔야 되고요. 요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래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예요. 무슨 단어? 꼭지점. 자, 그러면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2분의 1로 묶습니다. 내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2분의 1로 묶는 것은 2분의 1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고요. 2분의 1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2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에다가 2를 곱하면 2x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 제곱 만들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지요? 자, 반 1 제곱하면 1. 자, 1을 더했어요. 자, 1을 바로 뭐 하자? 빼자. 이렇게 됩니다. 요 세 개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2분의 1에 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자, 괄호 앞에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명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은 2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요. 우리가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4를 빼면요.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거든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1,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와요. 자, 그러면 뭘 살피라고요? 그쵸? 바로 꼭지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봐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하고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세 점을 비교해야 돼요. 결론은 뭐다? 끝점이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 그 다음 뭐다? F2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5와 그리고 2와 어디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를 구해놨어요. 어디? 자, 이거죠. 그래서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5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마이너스 5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 더하기 4가 얼마다? 마이너스 4죠? 자, 제곱하면 얼마다? 16. 자, 16 그러면 2분의 16에서 2분의 9를 뺍니다. 그럼 얼마죠? 2분의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F2 구하겠습니다. 그럼 F2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 대입하면 3이네요. 그럼 3의 제곱은 얼마다? 9. 그럼 요거는 2분의 9에서 얼마를 뺀다? 2분의 9를 빼요. 얼마다? 0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값이 뭐다? 요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값입니다. 그래서 꼭 지점이 무슨 값? 바로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래프의 x좌표가 이 참수의 x좌표, 꼭지점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로 한번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고요. 자, y절편이 얼마냐? 마이너스 4예요. 자, 마이너스 4는 조금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물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어디에서 어디 사이를 본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5에서부터. 그러면 마이너스 5는 한참 이쪽에 있고요. 자, 마이너스 5가 이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그렇죠. 우리가 2까지로 보셨죠? 2까지로 보는데 2까지가 여기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에서 6까지를 딱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최대, 여기가 뭐다? 최소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여기 있는 꼭지점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습해 보십시오. 이번에 수학 플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가능한 한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텃밭의 가로 길이를 x, 넓이를 y라고 했대요. 그럼 이런 식이 나오는 건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철망이 여기는 벽으로 있기 때문에 딱 이쪽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자 형태로 본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바로 y라고 했고요.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잡았다? 그래서 x라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철망의 길이가 얼마다? 20이죠. 그럼 요거를 y라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요거는 20에서 뭘 뺐다? x를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뭐다? 세로를 했기 때문에 바로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당연히 x는 어디서 어디 사이냐면 0에서 20 사이가 돼야 돼요. 왜?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20-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0보다 크고요. 그래서 x는 뭐보다? 20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0에서 20 사이예요. 자, 이때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전개를 해야 됩니다. 왜? 일단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둔 다음에 무슨 용으로? 표준용으로 고쳐야겠죠. 자, 그러면 요게 전개하시면 원래 20x-x 제곱인데요. 자, 이 참수는 이 창을 앞에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요걸 무슨 용으로 고쳐야겠어요? 표준형.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뭐다? 20x가 되고요. 자, 반 10. 자, 제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0 제곱하면 100이 나옵니다. 자, 100은 바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빼주는 거죠. 그래서 100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상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 세 개로 뭘 만들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1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10일 때. 왜냐하면 이거 위로 볼로 간 그래프죠. 위로 볼로 가니까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자, 특히 자 보세요. x가 10은요 0에서 20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로 볼로 갈 때는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당연히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넓이, 최대 넓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10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번 챕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이 챕터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차함수의 x절편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중학교 때도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예요. 자, 딱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모두 말하래요. 이건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죠? 바로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이거 구하시면 여러분들 뭐 인수분해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곱근 풀이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같다 다르다? 같지요? 자, 그럼 이건 무슨 관계가 되냐면 바로 2차 함수와 여기는 2차 방정식 관계인데 이 y에다 뭐를 대입한 거예요? 0을 대입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자, 이거 뭡니까? 그리고 x절편이라고 배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무슨 근이다? 그죠? 실수로 된 근이라고 해서 실근이라고 한다라고 앞에서 2차 방정식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무슨 근이다? 실근이다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그래프와 자, x축과의 교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뭐와 같다? 실근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뭐를 보면 판별식을 살펴보면 몇 점에서 만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쫙 그을까요? 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요, 뭐에 따라서, 그죠? 판별식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있지만 판별식이라는 말은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지요. 그래서 두 개의 관계를 잘 아셔야지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x절편 몇 개예요? 자, 두 개지요. 자, 그러면은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방정식은 뭐다? 실근. 자, 뭐다? 실수로 된 근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앞에서 판별식 배우셨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든지 중근을 가지든지 뭐다? 근이 실수범위에서 없었다 이렇게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점은 2개, 1개, 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한 것이 이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자, 아래로 불러간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 위로 불러간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몇 점에서 만나요? 그죠? 2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거는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교점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한 개죠, 그죠?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이거 만나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만나지 않는 것은 교점이 몇 개가 나냐면 0개가 돼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바로 뭐다? 판별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말은 x가 2개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자, 한 개가 나오죠? 자, 이거는 뭐다? 중근이기 때문에 d는 0이 나와요. 자, 그리고 자, 만나지 않는다 말은 이런 x가 없어요. 무슨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냐면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치관계라고 하는데요. 위치관계는 뭐냐면 두 도형이 만나느냐 만나지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관계인데요. 자,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자, 기억하십시오. 뭐의 개수로 판단한다? 교점의 개수로 구분하는 것은 무슨 관계?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여기 2차 방정식의 최대 실근의 개수는 2개지요. 그래서 x절편도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i 그래프와 x축 위치 관계를 본대요. 자, 그럼 이것은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뭐다? 여기는 뭐의 그렇죠? 함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다?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에 뭘 보겠다? 판별식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보시면 b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어야 돼요. 그럼 25에서 16을 빼면 얼마가 나면 9가 나와요. 그러면 d는 0보다 크네? 그러면 뭐야? x가 몇 개?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축은 뭐냐면 서로 다른 어디에서 그죠?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x절편이 몇 개다? 2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문제 10번 볼게요.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를 판별식 유형을 설명하래요. 자, 그럼 이거는 뭐다? 위치관계.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뭐다? 그죠? x절편이 몇 개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짝수죠? 그러면 앞에서 뭐다? 짝수 판별식을 쓴다라고 배우셨어요. 짝수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뭐다?
AC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4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요, 판별식 안 써도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눈에 익어야 됩니다. 우변이 뭐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x가 하나 나오죠. 중근. 예, 그래서 이때는 바로 d가 0이어서 위치 관계는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접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짝수 홀수 판별식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1 빼기 4, 3, 12, 24가 되네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3이 나옵니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맞나요, 안 맞나요? 자, 안 만납니다. 자, 교점이 몇 개다? 0개.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나지 않는다 아니면은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 홀수죠? 자, 요거 그래서 판별식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3입니다. 제곱 마이너스 4, a가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c가 얼마냐면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 빼기 2 더하기 얼마다? 16, 25가 나오네요. 자, 뭐보다 크다? 0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쵸? 이때는 서로 다른 뭐다? 두 점에서 뭐 한다? 네,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관계는요,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2차 방정식의 뭐다? 판별식만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예제 2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2번은, 자, 이번에 이렇게 미정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x축과의 한 점에서 만난대요. 딱 보는 순간에 뭐하다? 접한다. 그리고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이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4k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다? 0이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자,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래서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요. k는 얼마다? 4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맞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d가 뭐다? 0이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바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요.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자, 일단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네요. 자, 접합니다. 그럼 d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d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9 빼기 뭐다? 8k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뭐다? 0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9기 때문에요. k는 얼마다? 8분의 9라고 풀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직선과 어떻게 만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연립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관계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요. 뭐 한다? 그렇죠. 계산상으로 우리가 판별식만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